2부 주식 썰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썰전에서는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투자 뉴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기다리고 있고요.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추천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또 종목 상담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월요일 주식 썰전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썰전 주제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하원 의장이 16일에 만나 부채 한도 인상을 협의한다고 합니다. 지난주 12일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미뤄진 건데요. 현재 미 정부의 부채 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옐런 장관은 이번 위기가 2011년 이후 가장 심각한 대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네, 오늘 장 마감 후 나온 JYP 엔터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규장에서 강세 마감 후 시간외에서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최근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엔터주들은 YG 엔터테인먼트 호시적과 함께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번째로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27도 넘게 올랐습니다. 올 여름 극심한 무더위가 예상되며 서울시가 폭염, 폭우 등에 대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수혜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여름 관련주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네, 오늘도 기술적 강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급등주, 선 취매의 정석, 윗꼬리 패턴을 마무리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오늘도 4가지 주제 준비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시장을 압박하는 계속되는 뉴스,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 결국에는 협상이 될 텐데 이게 또 꽤 오래 걸릴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뉴스가 나오는 걸 보면은 뭐 굉장히 좀 위협적이고 좀 불안한 그런 심리들을 좀 유발하려는 그런 좀 악재성 내용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뭐 좀 얘기들이 많죠.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뭐 경기 침체 우려감이라던가 아니면 오늘 우리 장세 우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이제 좀 아래쪽으로 하락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좀 딸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지수의 왜곡된 리스크 뭐 이렇게 해서 좀 신경 쓸 일이 뭐 사실 좀 한두 가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뭐 지수가 좀 좋은 것 같다가도 뭐 다시 한번 좀 대밀리기도 하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뭐 부채 한도 관련된 내용들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 단발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고 그런 뭐 협상의 단계가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가는 경우들은 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좀 뭐 당간의 입장 차이라던가 아니면 뭐 서로의 의견 차이 그다음에 좀 어떻게 본보기식의 그 보여주기식의 뭐 밀고 당기기 이런 부분들이 항상 뭐 좀 진행이 된 이후에 뭐 극적인 타결 느낌으로 항상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뉴스들이 이제 결론이 좀 나곤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좀 리스크들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나름 전반적인 추세를 좀 많이 반등을 시키고 2022년도장과는 좀 다른 움직임들이 지수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다시 한번 꺾어버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이 뉴스들을 보고 막 주식시장을 떠나야 되나라는 막 생각까지 하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순수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여기에 대한 뭐 좀 디테일한 내용들보다는 우리가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 뉴스가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뭐 시황에 대한 뉴스라던가 아니면 뭐 경기 침체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뭐 FOMC 내용이라던가 이런 그 시황적인 뉴스들이 나왔었을 때 항상 시장에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뉴스들이 많아지고 거기로 인해서 뭐 시장이 단발적으로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항상 거기에서 이제 좀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장세가 항상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시장에 뭐 어떤 악재가 있었던 간에 거기에서 이제 뭐 개별 종목들을 통해서도 돌파구들이 항상 좀 나왔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과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가 나왔었을 때는 뭐 사료주들이라던가 아니면 이후에 나오는 뭐 재건주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최근에도 뭐 이제 그런 뉴스들이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좀 공격적으로 이제 멘트를 함에 있어서도 시장이 빠졌을 때 그런 이제 좀 반사익 수혜주들이 뭐 계속해서 좀 나와주기도 했었죠. 아니면 뭐 시장이 빠졌을 때 아니면 뭐 신용기관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반사익 수혜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시장을 좀 아래쪽으로 빼먹는 요인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런 반사익 수혜주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이슈들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그런 섹터라든가 개별 종목들은 항상 존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가 뭐 극적인 타결 협상과 시장의 영향의 범위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은 있으나 일단은 뭐 크게 걱정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은 먼저 드리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런 내용들과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지수가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시점에서 과연 시장은 어느 쪽으로 열광을 하고 있는가, 수급은 어느 쪽으로 쏠려지고 있고 어떤 종목들이 잘 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지금 실적주들이 요즘에 굉장히 좀 강세장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주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좋은 상황에서 지수가 이제 위쪽으로 상승을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뭐 우량한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좀 대기업들이 보통 좀 펀더멘털을 개선을 시키면서 장기 추세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시장에서 재료들이 좀 많지가 않거든요. 네.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빠지고 지수를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에 주도할 만한 그런 테마라던가 업종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내려왔을 때 뭐 제약주라던가 반도체가 강하게 받아주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구제역 이슈가 나와서 단발적인 뭐 동물 백신 종목들이 수혜를 받긴 했으나 그것도 오늘 흐름들을 보면은 뭐 단발적인 뉴스가 좀 더 확대되고 커지는 상황에서도 뭐 짧게 이제 재료 소진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매매와 그다음에 이제 수급이 집중될 만한 그런 재료들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위험한 그다음에 불안한 상황에서는 개별 실적이 좀 좋은 종목들이 부각이 된다라는 평가들이 시장에서 수급을 좀 모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요즘에 뭐 잘 나갔었던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실적으로 비빌 수 있는 업종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배터리 관련된 종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매번 방송 때마다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자동차 업종이 되겠죠. 근데 네. 이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1월달, 2월달, 3월달 굉장히 좀 많은 수준으로 올랐었고 제가 평가하기에는 가지고 있는 재료와 펀더멘털보다는 좀 거품이 좀 많이 끼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시장을 흔들 정도로 변동성을 좀 크게 보여주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계속해서 뭐 현대차랑 기아 이쪽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뭐 오늘도 이제 이런 시장 상황과 리스크들이 있는 상황에서 실적주들이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현대차랑 기아차 쪽에 분위기들이 계속해서 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현대차랑 기아가 제가 뭐 처음 언급을 드렸던 이후로 상당히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바닥에서 상승률이 꽤나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처음에 이제 바닥 돌파가 나오고 제시를 드렸을 때는 뭐 18만 원, 17만 원대 선에 있었는데 지금은 뭐 21만 원 혹은 뭐 20만 원 위쪽에서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기술적인 흐름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적 개선 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이쪽에서의 호조는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를 드렸었던 뭐 현대차, 기아 플러스 거기에 동반되는 부품주들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최근에 시장에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 개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현대차, 기아차 혹은 뭐 부품주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개별 종목으로서 좀 실적으로 부각을 받는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좀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주가 단발적으로 좀 강조를 받고 더 부각을 받고 수급을 좀 집중시키는 그런 장세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뭐 개별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 뭐 업종 자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개별 종목의 실적이 좀
좀 잘 나오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뉴스 아니면 뭐 최근의 뉴스들을 좀 보았었을 때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들이 소형주들에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1분기 실적의 발표가 나왔는데 뭐 역대급 분기 실적이다 아니면 뭐 역대 최대치 실적이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되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이제 특징주가 되면서 급등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죠. 물론 실적이 잘 나온 거는 당연히 종목들한테는 호재가 되는 내용들은 맞는데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시장에 수급이 쏠리는 뭐 특별한 업종이라던가 주체가 있다라던가 아니면 뭐 강력한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었을 때.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시장이라 실적주들이 더 부각을 받는 그런 시장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YG엔터라는 종목도 실적 이슈가 나오면서 네. 거의 뭐 중소형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 마냥 장중에 엄청난 급등을 보였죠. 20%가량의 하루 만에 상승치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세아 제강지주라던가 아니면은 뭐 지니언스라던가 아니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오 쪽에서는 원바이오젠이라는 종목이 장중에 뭐 20% 이상의 상한가에 달하는 이런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자동차 쪽 부품주들 아니면 뭐 현기차 이런 종목들의 실적주로 포트에 이제 그 한두 종목은 이제 같이 포함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개별 종목들이라던가 단기 성향이 좀 짙으신 분들은 최근에 실적으로 부각을 받는 이런 종목들을 같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러 종목들 중에서 저는 이번에 1분기 역대 최대 실적 발표가 나와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종목들 그중에 우리가 한번 반응이 나오거나 아니면 뉴스는 이어졌지만 앞으로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좀 몇 개를 골라봤는데 첫 번째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원바이오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의 추세가 오늘 뭐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인 추세 흐름으로 봤을 때 굉장히 뭐 좀 과열이 되어 있다라던가 아니면은 좀 바닥에서 멀어져 있다라던가 이런 생각은 뭐 전혀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 그동안 뭐 1년, 2년 사이에 나왔었던 최대 거래량을 최근에는 보여줬었고요. 그 전엔 2021년도 9월 달에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이후로 최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시장의 수급을 좀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추세의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강조를 하는 바닥에서 저점 깨지 않고 횡보하면서 위쪽을 두드리는 윗꼬리 패턴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줬거든요. 제가 이 종목을 뭐 먼저 포착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미리 선취관점에서 안내를 해드리진 못했었으나 이 종목이 오늘 급등이 나오기 전에 충분히 돌파에 대한 의지와 추가 상승에 대한 그런 힌트들은 돌아서고 보니까 차트에 많이 좀 남겨져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그 과거에 만들었었던 아니면 거의 뭐 한 6개월, 반년 정도를 만들어 놨었던 전고점 언덕과 그다음에 매물대를 오늘 돌파를 통해서 소화하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치가 더 나올 가능성들이 저는 좀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1분기 역대급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은 지금 시장에서 좀 강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참고를 해보시고 주봉상의 차트도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바닥을 위쪽을 두드리는 모습들 아니면 장기 평선의 저항들 이런 것들을 이제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봉상 차트에서 이제 눌린 구간들이 거래량 없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노려보기 좋은 뭐 첫 번째 실적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스맥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맥은 제가 공개 방송에 같이 좀 참여하셨던 분들께 여러 번 좀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이고 과거에도 기분 좋게 좀 수익을 잘 줄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이 최근에 시장이 꺾이면서 한번 조정이 좀 나왔죠. 그리고 과거의 조정이 나오기 전에는 이 종목이 바닥에서 돌파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좀 보여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방으로 조정이 나왔었을 때는 거래량이 많이 떨어지는 그림이 나온 뒤에 최근에는 다시 한번 위쪽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스맥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적자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하게 됐고 이번 1분기 실적에서는 분기 최대 실적의 이슈를 같이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 하반기에 대한 실적 개선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여전히 바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을 보면은 거래량이 좀 잘 붙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순간 터지는 그런 양봉이 짧지 않은 종목인데 조정이 충분히 나오고 다시 한번 지난번에 두드렸었던 전고점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분기 뭐 최대 실적 종목들 중에서는 두 번째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뉴스가 있었던 종목 중에 세아제강지주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완벽한 뭐 바닥은 아니지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시기가 꽤나 좀 있었던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뭐 주봉상이라던가 월봉상 차트를 보면은 충분히 바닥 다지는 구간들이 많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새로운 명분이 나오면서 단기간 안에 저항을 받았었던 구간을 기술적으로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라던가 펀더멘털이 존재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기술적인 흐름들, 맥점이 될 수 있고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들이 우리는 그간 제 방송을 통해서 뭐 윗꼬리 패턴이라던가 돌파 패턴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잘 학습을 좀 해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제 그동안의 강의들을 잘 따라오셨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뭐 실적 얘기를 하면서 개별 종목들까지 좀 몇 개를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팍 좀 와닿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추천주도 좋은 종목을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오늘 뭐 다 뒤에 이어지는 좋은 썰전 내용들도 있는데 실적적으로 이제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제시드렸던 이 종목들도 한 번씩은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짓누르는 요인 중 하나, 미국 부채한도 협상 관련해서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시장의 추세를 꺾을 수는 없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또 악재가 있더라도 시장의 돌파구는 항상 있는 부분이죠. 그중 현대차, 기아와 함께 동반되는 자동차 부품주 실적 예상되는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고요. 또 실적주들 가운데 원바이오젠, 스맥, 세아제강지주 차트 분석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반기까지도 신행그룹이나 콘서트 등 매출 증대와 함께 엔터 관련 종목들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네. 이야기일까요? 제가 이 엔터주들을 가지고 뭐 지난 혹은 뭐 4월 달에도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전히 뭐 좋은 그림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뭐 자랑도 할 겸 한편으로는 한번 좀 중간에 점검을 좀 할 겸 이렇게 해서 이제 엔터주 이슈를 좀 다시 한번 들고 나왔는데 뭐 여전히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달에 봤었던 이슈와 내용들 그다음에 거기에 모멘텀과 기대감들은 뭐 변함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엔터주들이 뭐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강조를 드리는 엔터주들은 딱 세 종목, 하이브랑 그다음에 JYP, 그다음에 YG 엔터, 대형 엔터주들, 그다음에 K팝이 껴있는 이런 엔터주들을 강조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저는 이 종목들은 최근에 좀 많이 오름세가 나오긴 했지만 나중에 조정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매수의 기회로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들고 있으신 분들이라던가 최근에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저는 여전히 매력적인 그림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JYP 엔터가 급등을 좀 많이 했어요. 과거에는 이제 JYP가 워낙 좀 세게 갔었고 그다음에 SM 같은 경우는 뭐 경영권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차트가 무너져서 저는 이제 제외를 좀 시켰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하이브랑 YG 엔터 이런 종목들을 좀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현재 엔터주의 분위기와 그다음에 뭐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실적이 터지는 모멘텀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K-팝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K-팝 같은 경우는 BTS가 거의 뭐 주도를 했었죠. 그래서 BTS가 이제는 그룹 활동에 대한 부재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우려했던 시선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런 글로벌 팬심들이 뭐 다른 그런 그 엔터사들의 다양한 가수들을 K-팝 가수들로 좀 확산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엔터주들은 요즘에 좀 수익성이 잘 나오는 그런 그 음원 판매 수익들도 K-팝의 이상이 올라가고 인기가 올라가면서 실제로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JYP에서의 뭐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콘서트가 계속해서 좀 흥행을 하게 되면서 거기로부터 이제 끌어당기는 그런 좀 흥행들이 매출 개선에 충분히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엔터주들이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엔터주 같은 경우는 콘서트 수익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팬데믹 시기에는 굉장히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그런 시기에서도 K-팝의 인기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뭐 음원 판매 수익도 좀 많이 올라가게 되고 콘서트를 하지 못하면서 걷어들이지 못하는 그런 수익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업들 간에 그런 이제 뭐
현금 흐름 개선이라던가 뭐 그런 그 기업 개편 뭐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좀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부분들이 과거보다는 더 이제 좀 유용하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도 K-팝의 인기가 뭐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K-팝 가수가 빌보드에 뭐 좀 상위권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름을 올리는 게 그렇게 대단한 얘기처럼 들리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뉴스 안에서는 아래 자막이 나가는 것처럼 엔터 빅4 기업들이 이제 총 연 매출이 이제 4조를 좀 연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뭐 계속해서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상반기에 나왔었고 뭐 인기를 끌었었던 가수들이 뭐 매출에 기여를 했는데, 하반기에 뭐 새로 나오는 뭐 그 그룹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컴백을 앞두고 있는 그런 그 가수들의 기대치도 상당히 좀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JYP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상승률이 제법 좀 많이 나온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뭐 바닥은 아니잖아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차트를 좀 볼게요. 저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모멘텀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뭐 펀더멘털 추가적인 개선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했을 때는 저는 뭐 여전히 전망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YG엔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승률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죠. 네. 그 제가 봤었을 때는 상승률이 가장 좀 덜 나왔었던 종목이었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한 방에 터트려주면서 상승률을 굉장히 끌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긍정적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이런 뭐 실적 개선 내용들도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주가의 앞으로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에는 좀 견조한 느낌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이고, 그다음에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랑 뭐 추가되는 뭐 확 그 좀 더 획기적인 그런 모멘텀이 나오진 않았지만, 네. 지금 엔터 사업의 분위기는 여전히 좋은 그런 상황이고, 앞서서 첫 번째 썰전 주제로 말씀드렸던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네. 실적이 좀 확실한 종목들한테 수급이 좀 쏠린다라는 그런 관점에서도 엔터주들은 분위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 엔터주를 보시는 분들은 중간에 뭐 등락들이 조금씩 나온다 하더라도 좀 묵직하게 가져가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 관련 종목들 코로나 이후로 긍정적 전망과 함께 확실한 실적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브, JYP 엔터, YG 엔터, K-팝 열풍과 함께 전문가님께서 강조해 주신 세 가지 엔터 종목이고요. 장기 투자 관점으로 기존과 그대로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이렇게 입고 출근하셨을까요? 아, 네. 저는 더워가지고 반팔을 입고 왔었는데 이런 여름 관련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아, 네. 뭐 네. 방송에 반팔을 입고 나오면 좋겠는데 그쵸. 또 그럴 출근하실 수는 때. 네. 없겠죠. 네. 그래서 오늘 뭐 날씨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한번 하고 가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같은 주제를 통해서 이제 맞아요. 말씀을 드렸기도 했는데, 저는 뭐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네. 뭐 여름 관련된 수혜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종합대책 선제적 시행을 한다 뭐 이런 그 뉴스 타이틀을 좀 냈죠. 뭐 사실 뭐 이렇게 해서 뭐 준비를 하겠다 이런 뉴스였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뭐 주식시장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올해 기상청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덥겠다. 이런 거를 좀 예측을 하고 있고 예상을 하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난번에는 제가 그 여름 수혜주 얘기를 하면서 가지고 왔었던 타이틀 중에 하나가 엘니뇨. 그렇죠. 뭐 네. 엘니뇨 세계 그 기후 이상 현상에 대해서 이제 네. 얘기를 했고,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 현상들이 좀 되게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전망들을 좀 봤거든요. 네. 엄청 덥거나 아니면은 뭐 비가 엄청 온다거나 이런 이상 현상들이 글로벌적으로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뉴스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기상청에서 올 여름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 그 다음에 전망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서울시 쪽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봤었을 때 조만간 좀 더운 그런 날씨와 짜증나는 그런 네. 우리 여름 날씨가 시작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뭐 지금 뭐 5월 달에 판매되는 에어컨 계약 대수가 네.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도 좀 뉴스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고, 네. 보통 에어컨이 좀 그런 주문들이 실제로 더위가 오는 그 시기에 네. 보통은 많이 이제 좀 판매량이 늘어나고 그런
계약이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네. 최근 같은 경우는 이 에어컨들이 천정형 에어컨으로 이제 뭐 교체하려는 그런 니즈들이라던가 네. 아니면 요즘에는 에어컨들이 뭐 공기청정이라던가 뭐 제습이라던가 뭐 냉방, 난방이 또 같이 되는 기능들 이런 이제 좀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꼭 여름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리 좀 대비해서 교체하려는 니즈들이 시장에 좀 데이터들로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런 여름 수혜주들은 보통 5월 달에 시세를 보통 시작을 해요. 4월 혹은 5월 달에 준비해서 시세를 보여주고 실제로 엄청 더울 때 있잖아요. 막 네. 폭염이 직접 오고 막 짜증나고 그럴 때 네. 여름 수혜주들이 막 갈 것 같다라고 이제 기대를 많이 하시지만 과거의 백데이터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럴 때는 차익 물량들이 많이 터지면서 오히려 이제 주가가 꺾이고 하방으로 많이 밀리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름이라 그래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여름 수혜주들 올라가는 거 보고 여름에 매수를 했는데 물려버려가지고 아 그래 여름은 내년에도 오니까 하면서 뭐 장기 투자하고 내년 여름에 반등을 기다리자 이렇게 장기 투자하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역으로 우리는 주식을 또 매매를 하면서 우리는 뭐 단기간 안에 수익이든 아니면 우리가 지금 매수해서 앞으로 잘 갈 종목들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좀 더 커지기 전에 미리 좀 선취하는 관점에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트가 화면에 나와 있는 종목은 파세코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요즘에 강조를 좀 많이 해드렸던 종목이죠. 그리고 4월 달에도 제가 파세코는 여름 수혜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제가 윗꼬리 패턴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종목이 돌파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바닥에서 횡보를 많이 했는데 위쪽을 계속 두드리고 돌파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최근에는 지난 한 주간에는 거래량을 좀 많이 붙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주봉상에서의 돌파 시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뭐 큰 폭의 상승률은 아니지만 제가 처음 제시를 드렸던 것보다는 일부 반응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파세코 같은 경우는 그 창문형 에어컨으로 테마를 좀 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네. 이런 241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의 이제 저항을 받고 위아래 파동들을 계속 이어가다가 최근에는 이제 돌파가 되고 매물대를 소화하니까 방향성을 위쪽으로 확실하게 좀 잡아주는 그런 느낌들이 차트에도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세코와 더불어서 신일전자라는 종목을 볼게요. 우리 또 신일 선풍기는 옛날부터 좀 유명했었던 그런 이제 그쵸. 좀 선풍기죠. 선풍기이자 네, 또 회사이죠. 회사이기도 네. 하죠. 근데 최근에 신일전자 같은 경우도 4월달, 3월달 바닥을 딱 다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전고점 돌파라던가 추세의 추가 상승을 좀 준비하려는 차트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봉상 차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닥 다지고 위쪽을 좀 두들리려는 이런 모습들이 차트에서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름 수혜주들은 좀 가볍게 지금 매수를 좀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한번 좀 터지는 시기를 날씨가 좀 더워지는 시기에 그 다음에 실제로 막 5월 달에 아니면 6월 달에 엄청 더운 날이 이제 도래를 하게 되면은 네. 올여름 너무 덥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 기사들이 또 이제 하나하나씩 또 나오게 되고 그런 부분들은 주가가 이제 실제로 또 반응을 더 화끈하게 해주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서 좀 뭐 주력주 느낌이 아니라 좀 가벼운 뭐 테마주 정도로 우리가 좀 준비를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제가 뭐 처음에 이 여름 수혜주 얘기를 하면서 파세코는 뭐 한 달 전부터 좀 제시를 드렸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이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 SCD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현재 차트의 분위기는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의 퍼포먼스가 세게 나오진 않았지만 돌파를 위해서 힘을 좀 응축하고 모아가는 느낌들이 차트에는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에어컨에 들어가는 뭐 부품 제조업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에어컨 판매량이 늘어났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예약 계약이 뭐 갑자기 좀 늘어났다라든가 이런 뉴스들이 부각이 됐을 때 네. 주가로 이제 그 화답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이 종목들도 이제 참고를 해보시고요. 뭐 여러 종목들 중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 하나만 한다면 뭐가 좋을까요?라는 질문을 속으로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저라면은 파세코가 그래도 가장 좀 과거의 흐름을 보아왔을 때 아니면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아왔을 때 좀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름 수혜주들 혹은 뭐 계절적인 수혜주들 이런 거를 재미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네. 제가 알려드렸던 이쪽 섹터와 이쪽 종목들을 메모를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담이지만 제가 오늘 출근할 때도 주차장에 이런 가전제품 에어컨 실은 차가 있더라고요. 회사 에어컨 네네. 교체를 하는지 이렇게 여름 수혜주 통상적으로 맞습니다. 5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선 취매 관점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여름 개조 수혜주 강조해 주셨고요. 파세코와 신일전자, SCD 차트로 추세까지 살펴봤고 그중에 파세코를 원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기술적 부분 윗꼬리 패턴에 대해서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항상 네. 바쁘죠. 네, 바쁘죠. 내가 주제를 좀 아무래도. 많이 네. 가지고 오는데 그만큼 우리 시청자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그다음에 많아서. 뭐 알려드리고 싶은 네. 그다음에 공유해드리고 싶은 정보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윗꼬리 패턴은 항상 좀 체크를 좀 하시고 저와 같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수익 내역들을 함께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이 윗꼬리 패턴은 계속해서 저랑 같이 추적을 하시고 새로운 종목들을 좀 발굴을 해보시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윗꼬리 네. 패턴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것처럼 과거에는 하락 추세라든가 조정 구간 가격 조정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고 혹은 저점이 횡보를 한다라던가 하락 추세에서 이제 횡보로 전환을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저점이 야금야금 올라가는 바닥에서 보여지는 우상향 패턴을 만들어 줬었을 때 근데 그 바닥에서 지속적으로 위쪽을 두드리는 윗꼬리 패턴이 일봉상 차트에서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이거 뭔가 수상한데 이런 의심들을 항상 가지고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으로 추적을 해서 이 종목은 왜 윗꼬리가 나오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돌파 의지와 위쪽에 있는 매물대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소화를 하고 있지 이런 의심이 든다라고 하면은 역으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이 종목은 차트가 수상한데 무슨 재료를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무슨 테마를 가지고 있고 펀더멘털은 어떻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역으로 이제 추적을 해보는 네. 그런 그 방법이 되겠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종목은 GS 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2차 전지 이후에 뭐 폐배터리 쪽으로 또 이제 뭐 수급들이 많이 갔다가 최근에 뭐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를 좀 형성을 하기도 했죠. 먼저 간 종목과 더 급등이 나온 종목들도 있는데 GS 글로벌은 그쪽의 이슈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수렴형 패턴이 많이 나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좀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신 다음에 과거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수익 30% 이상의 수익을 달성을 해드렸던 소니드라는 종목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간격이 좀 넓긴 하지만 위쪽을 동일 선상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돌파하려는 윗꼬리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죠. 그다음에 돌파하는 패턴 이후에 한 방에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GS 글로벌 같은 경우도 간격을 좀 좁혀놓긴 했지만 같은 그 매물대 구간에서 횡보를 하는데 위쪽으로 돌파하려는 의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이 저점을 쭉 이어갔었을 때 그다음에 상단에서 뭐 그 위쪽으로 계속해서 두드리는 이 상단선을 이렇게 추세선으로 그었었을 때는 수렴형 패턴들이 만들어져 버리죠. 그럼 여기에서 이 하단의 추세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상단을 돌파했었을 때는 여기서 이제 큰 거 한 방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기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캐스피온이라는 종목도 동일 이슈의 종목입니다. 페라이트 종목으로 부각이 이제 받았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한번 슈팅과 강한 급등을 보여준 이후에 지속적인 바닥 횡보하면서 보여주는 윗꼬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막 올라갔다가 아쉽게 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 뭐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돌파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로 봤었을 때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이 시세는 뭐 얼마 전에 한번 뭐 폭발을 했지만 한타와 그럼 짧은 한타 정도는 좀 남겨놓고 있나라는 의심이 계속해서 좀 생기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열이 되어 있어서 위에서 급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바닥에서 좀 탈출구가 좀 안정적으로 좀 마련이 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복귀 느낌으로 다른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센터 홀딩스는 사실 제가 지난번 방송 윗꼬리 패턴 할 때도 얘기를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아직 시세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은 좀 안 터진 그런 느낌이죠. 근데 그러는 와중에 제가 강조하는 돌파 이후의 윗꼬리와 흐름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매물대 소화하고 위쪽에 볼린저 밴드를 두드리는 모습이 여전히 좀
관심을 우리가 가져가고 이어갈 만한 그런 그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새로운 종목은 아니지만 아직 좀 시세가 안 나왔고 그다음에 여전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신공항 이슈의 홈센터 홀딩스도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파세코입니다. 파세코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 네. 제가 몇 주 전부터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준비하신 분들은 뭐 빨간불이 잘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봉상에서 돌파를 보여주려는 이런 윗꼬리들이 지속적으로 나왔고 이 윗꼬리들을 소화하는 돌파봉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번 강조를 드렸고요. 이 윗꼬리 패턴 종목들이 다음 주에 또 좋은 시세를 보여주기를 저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지막 주제 윗꼬리 패턴까지 꽉 채워서 강의 들어봤습니다. 오늘 강의 진행해주신 다비드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9시부터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오늘도 뭐 주제는 동일합니다. 네. 제가 썰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좋고 저는 이번 주에 종목들을 봤었을 때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 세 번째 주제, 그다음에 뭐 윗꼬리 패턴 이렇게 해서 좀 종목들을 좀 많이 훑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제 처음에 첫 주제를 보셨을 때, 오 그래 그러다 두 번째 주제, 세 번째 주제 넘어오면서 아 그러면 이 중에서 뭘 사야 되지? 뭘 사라는 거야? 이렇게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또 방금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무료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핵심 3선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죠. 그리고 이번 주에도 그중에 한 종목이 또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좋게 보고 그다음에 윗꼬리 패턴과 재료와 이슈들을 같이 차곡차곡 조합을 해가지고 골라드리는 종목들이 뭐 계속해서 두 자리 수익률을 잘 달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좋은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지난 종목에 대한 뭐 복귀라던가 아니면은 오늘 윗꼬리 패턴이 도대체 뭔데 다시 한번 좀 공부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또 좋은 종목과 또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으니까요. 같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실전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실제 계좌 수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그런 풍족한 종목들을 핵심 종목으로 얻어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루어주신 여러 주제와 종목 중 오늘도 두 자릿수 목표의 핵심 종목 3가지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다비드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저희가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꼼꼼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5월 9일에 매수했던 현대궁합입니다. 자동차 부품주 강조해주고 계시는데요. 매수하신 당일에 장중 8% 상승, 다음날 수요일도 5% 넘게 오르면서 한 주 만에 수익률 17% 달성한 종목입니다. 현대궁합 어떤 의견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현대공업은 네.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저 사람은 현대공업 다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매번 방송을 통해서 네. 좀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이죠. 뭐 처음 교육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바닥에서부터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최근에는 변동성을 좀 많이 키웠습니다. 바닥에서 뭐 40% 이상, 50% 이상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좀 수렴하는 그런 구간들이 좀 나왔었고, 그다음에 뭐 돌파를 좀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힘이 좀 더 한 방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매수가의 잡으신 위치에 따라서 뭐 수익률이 좀 다를 수는 있겠으나 충분히 뭐 초보자 분들도 한 주 안에 뭐 2자리 수익률은 나올 수 있게 좀 이끌어드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공업은 마찬가지로 제가 요즘에 강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 자동차 부품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대공업, 그다음에 화신, 그다음에 SL 이 세 종목을 저는 뭐 매일같이 좀 강조를 해드렸었고, 그다음에 단기간 안에 공격적인 매매는 현대공업, 그다음에 좀 묵직하게 준비할 수 있는 종목으로는 뭐 SL 이렇게 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잘 적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공업이 한번 강세를 보여주고 오늘 흐름으로는 뭐 조정이 좀 다시 나왔죠. 근데 뭐 차트의 흐름이 깨지는 그림은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힘을 좀 여러 번 썼기 때문에 숨고르기 국면은 뭐 충분히 들어가 줄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현대공업을 새로운 공략주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제 현대공업의 전망이 앞으로 뭐 다시 좀 빠질 것이냐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고요. 충분히 조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힘을 모아가는 시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부품주들의 실적 이슈라던가 아니면 현대차와 기아의 호조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좀 자리를 다시 잡는 과정 안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후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한 주 만에 수익 내신 분들은 수익 네. 많이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3월 21일에 매수했던 HLB 제약인데요. 지난주 월요일 AS 때 추가 상승 기대해 보자고 말씀해 주셨고, 다음 날 화요일에 8% 가까이 상승하면서 최고가 16,790원 터치를 했습니다. 바이오즈 흐름 오늘도 좋았고요. 4% 상승 마감했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지난주 제가 AS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 수익률이 뭐 앞자리가 바뀔 수 있겠다, 네.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뭐 적중을 한 것 같습니다. 차트 바로 볼게요. 네. 이 종목을 좀 복귀하시는 분들은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었던 이 윗꼬리 패턴을 한번 다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지속적인 돌파의 의지를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뭐 시장이 조정이 나왔었을 때, 시장이 꺾였을 때 같이 좀 조정이 나오긴 했으나 다시 위쪽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힘이 세지는 구간들이 여기거든요. 전고점과 그 다음에 윗꼬리의 매물을 소화하고 몸통으로 소화하는 이런 위치가 단기적인 맥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가진 종목들은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좋은 기회를 줬을 때 음봉에서 매수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시를 드리는 전략이죠. 제 무료 방송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장중에 함께하는 공개 방송에 오셨던 분들은 제가 어디서 사고 어디서 2차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하세요 이렇게 또 제시를 드렸기 때문에 더 좋은 수익률을 좀 내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방송에 많이 참여를 해주실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러신 분들은 오늘 뭐 노란톡에도 많이 오셔서 이런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같이 받아가시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HLB 제약은 좋은 맥점을 지나고 제가 제시드렸던 위치가 넘어가면서 잘 올라갔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다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2자리 수익률은 뭐 맞춰졌지만 다음 주에 왔을 때는 지금 17%로 잡혀 있는데 앞자리가 이제 2 혹은 3으로 바뀌어 있기를 저는 좀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 예상해 주시면서 앞자리 한 번 더 바뀌는 부분 기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2월에 매수했던 프롬바이오. 지난 AS 때 추세의 고개를 들었다. 마찬가지로 바이오주 보유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추가 전략 들어볼게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프롬바이오는 사실 좀 오래된 종목이잖아요. 네. 지난번에 수익 냈었던 건 냈던 거고 최근의 흐름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관심주 관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사실 뭐 그간의 추천주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뭐 과거에 잘 가고 지금은 시세가 끝난 거를 굳이 AS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네. 프롬바이오만큼은 다시 한번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AS를 지난주, 이번 주 꼭 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의견이고요. 바닥에서 보여주는 이런 돌파에 대한 의지, 그다음에 최근에 제약주들 안에서의 순환매가 2차 전지가 깨지면서 보여지고 있는데 개별적인 재료라던가 이런 힘을 만들고 있는 종목들은 확실히 움직임을 쉽게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사실 제가 지난주에 같이
종목을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뭐 노란톡방에서도 좀 제시를 드리고 했었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뭐 동일합니다. 그때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좀 기다려 보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 이 방송을 오늘 처음 보셨다 하더라도 이 프롬바이오의 위치가 굉장히 좀 예사롭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8,250원을 종가로 한번 먹어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 나왔었던 이런 장대 양봉을 만들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다음 주에 또 AS를 더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다비드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네. 부품주입니다. 자동차 부품주. 네. 뭐 사실 어떤 종목인지 내용만 들으셔도 제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기아차 관련된 뭐 핵심 부품주고요. 글자는 이제 세 글자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완성차가 미국에서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급증세라던가 부품주들의 이제 순환매, 제가 제시드렸던 자동차 부품주뿐만이 아니라 뭐 구형테크라던가 뭐 다른 뭐 아진산업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순환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연간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완성차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납품하는 이런 부품주들의 순환매가, 그 실적 순환매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뭐 어차피 뒤에 자막에 나오겠지만 네. 사실 이 종목은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 내일 매수의 기회가 올지는 사실 좀 저도 좀 봐야 아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를 못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다른 뭐 두 종목을 또 같이 준비를 좀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종목을 지난 저의 공개 방송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지난주 제 TV 방송을 보시면서 매수를 준비하셨던 분들은 오늘 시간에서 좀 상승률이 꽤나 좀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 시초가에 좀 입절을 좀 준비를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장전에 원고를 써서 넘겼는데 6시가 넘고 나서 보니까 시간에 좀 거래량이 좀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같이, 그러니까 뭐 화신이라던가 현대공업,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이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주들은 지금 아직 안 오른 종목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뭐 보셔도 좋겠지만 오늘 이 종목에 대한 그 다음 올라갈 종목을 좀 준비하신다라고 하면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 꼭 참여하셔서 지금 이제 눈에 보이시는 그런 수익률들을 여러분들이 다음 종목에서는 같이 준비를 좀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제가 대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은 더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추천주도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현대차 기아 핵심 부품 종목이고요. 다만 오늘 시간 외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종목 대응 다소 어려우시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전문가님의 채팅방에 들어오시거나 10분 후에 예정된 9시 다비드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시며 종목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과 추가 2가지 종목까지도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며 첫 화면에 다비드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10분 후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